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남편이 아내가 공감 능력이 너무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모르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남편, 아내라는 구체적인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가까운 누군가, 그리고 어떤 날은 바로 나 자신까지도 그 자리에 있다. 타인의 무심함을 보며 상처받았던 날이 있었듯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 미안해지는 날 역시 있었다. 공감은 특정한 사람의 결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 순간 놓치고 다시 세우는 마음의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한다.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면 주변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비친다. 그러나 마음속이 뒤집혀 있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탁해져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보고 싶은 색으로 물들인다. 그 탁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부쩍 지친 날들, 말 못할 고단함이 축적된 날들, 내 속에서만 할 말이 밀려오는 날들. 이 모든 누적이 마음의 표면을 흐리게 만든다. 그러니 공감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자세의 문제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그들은 왜 공감 능력이 없을까라는 질문은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뀐다. 나는 지금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을까? 요즘 사람들은 MBTI로 많은 것을 설명한다. 나는 F라서 감정에 민감해. 남편은 T라서 감정을 잘 못 읽어. 이런 대화는 익숙하다. MBTI는 거창한 심리학이 아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습관의 차이를 네 글자로 정리한 도구 정도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말보다 표정과 분위기를 먼저 읽고 어떤 이는 감정보다 왜, 어떻게 해결할까를 먼저 떠올린다.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야 마음이 가라앉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기운이 난다. 이 모든 차이를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구나 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게 MBTI이다. 이렇게 MBTI의 본래 취지는 유형화가 아니라 이해에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다름의 인정과도 닮아 있다. 서로가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면 마음이 조금 덜 상처받고 상대도 조금 더 이해된다. 불교에서는 이보다 더 오래전부터 다르게 본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깊이 다루어 왔다. 타인의 말은 그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해석되어 들린다는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세상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다.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주문이 아니다. 상대의 말조차, 그 말이 나에게 스며드는 방식조차 내 마음의 습관이 결정한다는 뜻이다. 누군가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따뜻하게 반응한다. 다른 이는 힘들면 좀 쉬어 하고 현실적 조언을 준다. 또 다른 이는 힘들다니 나도 힘든데 하고 속으로 비교한다. 세 사람의 반응은 모두 다르지만 그날의 공감력 부족은 성격의 차이보다 해석의 방향에서 시작된다. 나는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해석하여 듣고 있는가?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란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뜻이다. 상대의 말과 나의 반응도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얽혀 있다. 상대의 말이 서늘하게 들리는 날은 내 마음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진 날이다. 그림자가 드리운 채로 공감을 기대하는 것은 탁한 물에 달빛이 비추길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러니 공감은 F형의 따뜻함이나 T형의 논리성 이전에 마음을 비우고 다시 바라보는 습관의 문제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이 너무 빠듯해서이다. 사는 것이 급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는다. 문이 닫혀 있는 동안 누가 아무리 두드려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삶은 돌봄과 일, 경제적 고민, 가족 문제 등으로 한 사람의 마음이 감당하기 어렵게 복잡하다. 여유가 사라지면 그 여백만큼 느끼는 능력도 줄어든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있다. 번뇌가 이는 마음에는 달이 비치지 않는다. 물결이 흔들리는 연못 위에 달빛은 고요히 비치지 못한다. 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연못이 고요하지 못한 것이다. 남편의 공감 부족이 보일 때, 혹은 나의 공감 부족이 드러날 때 이 비유를 떠올려 볼 수 있다. 누군가의 진심이 들리지 않는 것은 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연못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 흔들림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그저 삶이 너무 크게 흔들려 왔을 뿐이다. 그러니 공감은 누가 잘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가의 문제다. 이를 잘 알면 배우자가 공감을 잘 못한다는 말은 우리 둘 다 너무 지쳤구나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관계의 진짜 갈등은 상대의 무심함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만 고집하는 데서 생긴다. MBTI에서 가장 충돌이 많은 유형 조합은 극단적으로 다른 성향끼리이다. N과 S, T와 F 같은 조합은 대화 방식부터 감정의 결까지 모두 다르다. 그런데 갈등은 다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이 정답이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생긴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은 모두 마음이 만든 그림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상대가 나를 위로하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면 그 다름 자체를 잘못으로 해석한다. 내가 힘들다고 했는데 왜 공감해주지 않는 건지 답답하다. 그러나 상대는 나름의 방식으로 나를 위로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 방식이 낯설어 내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 어떤 이는 침묵이 곧 공감이다.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전한다. 어떤 이는 조언을 통해 마음을 건넨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그렇다. 또 어떤 이는 웃음으로 위로한다.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싶어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공감 방식에 너무 익숙해 다른 표현을 공감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 공감의 부재는 상대의 결핍이 아니라 내 기대의 종류나 강도 때문일 수도 있다. 한 스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멈춤이 곧 지혜다. 공감 역시 그렇다. 공감은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말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힘이다.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은 대개 공감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반응이 너무 빠른 사람들이다. 상대의 말을 채 듣기도 전에 내 판단이 먼저 튀어나온다.
힘들다는 말이 들리면 왜 힘든데 하고 묻기도 전에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래. 힘들면 쉬어. 조금만 버텨.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온다. 말은 맞지만 마음은 짚어주지 못한다. 불교에서는 이런 중간에 텅 빈 지점을 중도라고 한다. 판단도 조언도 위로도 아닌 그저 존재하는 자리다. 그 자리가 있어야 공감이 피어난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감을 위한 멈춤의 방법 3가지가 있다. 반응하기 전에 1초 멈추기. 상대의 말을 듣고 내 생각이 튀어오르기 전에 딱 1초만 멈추어 보는 것. 그 1초는 짧지만 그 안에서 마음이 정리된다. 그 1초 사이에 상대의 진심이 들어온다. 해석하기 전에 표정 먼저 바라보기. 말은 머리로 듣지만 마음은 표정으로 전해진다. 표정을 보면 말보다 먼저 마음이 느껴진다. 답하려 하지 말고 들어주기만 해보기.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원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느낌을 원한다. 공감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이다. 이런 작은 멈춤이 쌓이면 공감은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된다. 공감은 사랑의 완성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잘못 붙들면 가장 큰 고통을 만든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이렇게 둔하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가만히 있는 걸까? 이 질문들은 상대를 향한 것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향한 울부짖음이다. 누군가의 공감 없이는 내 마음이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이다. 불교에서는 내 마음의 안정을 타인의 반응에 기대지 않는다. 불안의 뿌리는 상대의 무심함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어서이다. 공감을 받지 못해 서운한 날은 사실 내가 나에게 공감하지 못한 날이다. 내 마음이 너무 외로운 날은 누군가의 무심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안쪽 문을 내가 스스로 닫아버린 날이다. 내 마음이 나에게 공감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공감도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 공감의 시작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부드러움이다. 내가 부드러워질 때 세상은 그만큼 더 따뜻해진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관계도 그렇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상대의 말이 들리고 상대의 마음이 보이고 내 마음의 그림자도 선명해진다. 남편의 공감 부족을 탓하기 전에 나는 오늘 얼마나 마음을 열고 있었는가를 돌아보는 것. 이 태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평온을 위한 일이다. 나는 T라서 그렇다. 나는 F라서 어쩔 수 없다며 스스로를 한 틀에 가두지 말 일이다. 사람의 마음은 네 글자로 다 헤아릴 수 없고 오늘의 나는 어제와 또 다르다. 정해진 유형보다 더 넓고 깊게 자신을 바라볼 때 공감도 그만큼 자연스레 피어난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고 성격도 아니며 누군가가 나에게 갖다 바치는 선물도 아니다. 공감은 내 마음을 비우고 상대에게 다가갈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고요하고 따뜻한 마음의 향기이다. 그 향기가 내 안에서 피어나는 날, 우리는 더 이상 누가 공감이 부족한가를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니 세상도 조금 더 다정해진다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남편이 아내가 공감 능력이 너무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모르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남편, 아내라는 구체적인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가까운 누군가, 그리고 어떤 날은 바로 나 자신까지도 그 자리에 있다. 타인의 무심함을 보며 상처받았던 날이 있었듯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 미안해지는 날 역시 있었다. 공감은 특정한 사람의 결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 순간 놓치고 다시 세우는 마음의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한다.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면 주변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비친다. 그러나 마음속이 뒤집혀 있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탁해져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보고 싶은 색으로 물들인다. 그 탁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부쩍 지친 날들, 말 못할 고단함이 축적된 날들, 내 속에서만 할 말이 밀려오는 날들. 이 모든 누적이 마음의 표면을 흐리게 만든다. 그러니 공감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자세의 문제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그들은 왜 공감 능력이 없을까라는 질문은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뀐다. 나는 지금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을까? 요즘 사람들은 MBTI로 많은 것을 설명한다. 나는 F라서 감정에 민감해. 남편은 T라서 감정을 잘 못 읽어. 이런 대화는 익숙하다. MBTI는 거창한 심리학이 아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습관의 차이를 네 글자로 정리한 도구 정도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말보다 표정과 분위기를 먼저 읽고, 어떤 이는 감정보다 왜, 어떻게 해결할까를 먼저 떠올린다.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야 마음이 가라앉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기운이 난다. 이 모든 차이를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구나 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게 MBTI이다. 이렇게 MBTI의 본래 취지는 유형화가 아니라 이해에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다름의 인정과도 닮아 있다. 서로가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면 마음이 조금 덜 상처받고 상대도 조금 더 이해된다. 불교에서는 이보다 더 오래전부터 다르게 본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깊이 다루어 왔다. 타인의 말은 그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해석되어 들린다는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세상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다.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주문이 아니다. 상대의 말조차, 그 말이 나에게 스며드는 방식조차 내 마음의 습관이 결정한다는 뜻이다. 누군가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따뜻하게 반응한다. 다른 이는 힘들면 좀 쉬어 하고 현실적 조언을 준다. 또 다른 이는 힘들다니 나도 힘든데 하고 속으로 비교한다. 세 사람의 반응은 모두 다르지만 그날의 공감력 부족은 성격의 차이보다 해석의 방향에서 시작된다.
나는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해석하여 듣고 있는가?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란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뜻이다. 상대의 말과 나의 반응도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얽혀 있다. 상대의 말이 서늘하게 들리는 날은 내 마음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진 날이다. 그림자가 드리운 채로 공감을 기대하는 것은 탁한 물에 달빛이 비추길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러니 공감은 F형의 따뜻함이나 T형의 논리성 이전에 마음을 비우고 다시 바라보는 습관의 문제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이 너무 빠듯해서이다. 사는 것이 급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는다. 문이 닫혀 있는 동안 누가 아무리 두드려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삶은 돌봄과 일, 경제적 고민, 가족 문제 등으로 한 사람의 마음이 감당하기 어렵게 복잡하다. 여유가 사라지면 그 여백만큼 느끼는 능력도 줄어든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있다. 번뇌가 이는 마음에는 달이 비치지 않는다. 물결이 흔들리는 연못 위에 달빛은 고요히 비치지 못한다. 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연못이 고요하지 못한 것이다. 남편의 공감 부족이 보일 때, 혹은 나의 공감 부족이 드러날 때 이 비유를 떠올려 볼 수 있다. 누군가의 진심이 들리지 않는 것은 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연못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 흔들림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그저 삶이 너무 크게 흔들려 왔을 뿐이다. 그러니 공감은 누가 잘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가의 문제다. 이를 잘 알면 배우자가 공감을 잘 못한다는 말은 우리 둘 다 너무 지쳤구나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관계의 진짜 갈등은 상대의 무심함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만 고집하는 데서 생긴다. MBTI에서 가장 충돌이 많은 유형 조합은 극단적으로 다른 성향끼리이다. N과 S, T와 F 같은 조합은 대화 방식부터 감정의 결까지 모두 다르다. 그런데 갈등은 다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이 정답이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생긴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은 모두 마음이 만든 그림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상대가 나를 위로하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면 그 다름 자체를 잘못으로 해석한다. 내가 힘들다고 했는데 왜 공감해주지 않는 건지 답답하다. 그러나 상대는 나름의 방식으로 나를 위로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 방식이 낯설어 내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 어떤 이는 침묵이 곧 공감이다.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전한다. 어떤 이는 조언을 통해 마음을 건넨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그렇다. 또 어떤 이는 웃음으로 위로한다.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싶어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공감 방식에 너무 익숙해 다른 표현을 공감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 공감의 부재는 상대의 결핍이 아니라 내 기대의 종류나 강도 때문일 수도 있다. 한 스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멈춤이 곧 지혜다. 공감 역시 그렇다. 공감은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말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힘이다.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은
대개 공감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반응이 너무 빠른 사람들이다. 상대의 말을 채 듣기도 전에 내 판단이 먼저 튀어나온다. 힘들다는 말이 들리면 왜 힘든데 하고 묻기도 전에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래. 힘들면 쉬어. 조금만 버텨.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온다. 말은 맞지만 마음은 짚어주지 못한다. 불교에서는 이런 중간에 텅 빈 지점을 중도라고 한다. 판단도 조언도 위로도 아닌 그저 존재하는 자리다. 그 자리가 있어야 공감이 피어난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감을 위한 멈춤의 방법 3가지가 있다. 반응하기 전에 1초 멈추기. 상대의 말을 듣고 내 생각이 튀어오르기 전에 딱 1초만 멈추어 보는 것. 그 1초는 짧지만 그 안에서 마음이 정리된다. 그 1초 사이에 상대의 진심이 들어온다. 해석하기 전에 표정 먼저 바라보기. 말은 머리로 듣지만 마음은 표정으로 전해진다. 표정을 보면 말보다 먼저 마음이 느껴진다. 답하려 하지 말고 들어주기만 해보기.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원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느낌을 원한다. 공감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이다. 이런 작은 멈춤이 쌓이면 공감은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된다. 공감은 사랑의 완성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잘못 붙들면 가장 큰 고통을 만든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이렇게 둔하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가만히 있는 걸까? 이 질문들은 상대를 향한 것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향한 울부짖음이다. 누군가의 공감 없이는 내 마음이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이다. 불교에서는 내 마음의 안정을 타인의 반응에 기대지 않는다. 불안의 뿌리는 상대의 무심함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어서이다. 공감을 받지 못해 서운한 날은 사실 내가 나에게 공감하지 못한 날이다. 내 마음이 너무 외로운 날은 누군가의 무심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안쪽 문을 내가 스스로 닫아버린 날이다. 내 마음이 나에게 공감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공감도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 공감의 시작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부드러움이다. 내가 부드러워질 때 세상은 그만큼 더 따뜻해진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관계도 그렇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상대의 말이 들리고 상대의 마음이 보이고 내 마음의 그림자도 선명해진다. 남편의 공감 부족을 탓하기 전에 나는 오늘 얼마나 마음을 열고 있었는가를 돌아보는 것. 이 태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평온을 위한 일이다. 나는 T라서 그렇다. 나는 F라서 어쩔 수 없다며 스스로를 한 틀에 가두지 말 일이다. 사람의 마음은 네 글자로 다 헤아릴 수 없고 오늘의 나는 어제와 또 다르다. 정해진 유형보다 더 넓고 깊게 자신을 바라볼 때 공감도 그만큼 자연스레 피어난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고 성격도 아니며 누군가가 나에게 갖다 바치는 선물도 아니다. 공감은 내 마음을 비우고 상대에게 다가갈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고요하고 따뜻한 마음의 향기이다. 그 향기가 내 안에서 피어나는 날, 우리는 더 이상 누가 공감이 부족한가를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니 세상도 조금 더 다정해진다고.